아이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한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호주를 한번 여행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단법인 평화의 길 예, 순례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하는 이제 끄트머리쯤 와 있는데, 평화의 길 슬로건이 이제 내 마음의 평화, 예, 내 이웃의 평화,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예, 거기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오토바이 여행하면서 요즘에 지구 환경, 예, 특히 그 일본의 핵 폐수 예, 이 방류하면서 이 바다가 오염되면은 전 세계가 오염된다고 해서 이제 지구를 지키자, 프로텍트 더 얼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지금 한 달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 마음의 평화는 그 불교에서 이 명상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그 평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것이 좀 의미가 좀 있고요. 내 이웃의 평화는 이 우리 종교인들이 이 공동체, 뭔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평화스럽게 좀 하자,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는 각자의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평화로우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남북이 분단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라고 이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 나라의 어떤 평화를 얘기하는 거고, 지구를 뭐 이렇게 지키자고 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우리가 좀 유지하고 좀 공동 번영을 위해서 뭔가 공동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낭여행처럼 다니면서 평화의 길의 그 슬로건을 우리가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지금 해 오던 중에 이미지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평화의 길 그런 거, 그 다음에 호주, 제가 알기로는 스님으로서 호주를 이렇게 만행 비슷하게 하신 분은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스님들 중에 아, 저거 괜찮겠다, 또 스님이 하시는 그 평화의 길이나 이런 거에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생활이라는 게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동적인 이런 오토바이 여행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용기가 부족한 거죠. 일단은 이제 인생을 좀 살 만큼 살고 선방에서도 30년 정도 수행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새로운 어떤 도전,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챌린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 이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명진 스님은 평화의 길 이사장을 내놓으면서 나이 75세가 넘고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승 원장은 방화 자살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소신공양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개지를 다 떨고 그러잖아요. 무궁화 뭐 훈장도 뭐 주고. 이것이 지금 이 사회적인 화두인데, 그러면서 당신이 큰 충격을 받아서 나도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내가 심사숙고해보고 마지막 여정을 수행을 통해서 뭔가 이걸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수행의 길을 택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저는 나이가 60이 넘고 세상을 살 만큼 살고 수행도 해볼 만큼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마지막에 그 평화의 길 슬로건도 좀 알리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힘은 떨어지고 뭐 복지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죽어버리면 누구를 원망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조금 옆에서 삐딱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결국에 또 자살해버리잖아요. 살자고 하는 짓거리인데 거꾸로 읽어가지고 자살해버린다.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많은 여행자들이 이 고난과 뭔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혼자 이 배낭을 메고 한번 떠나봐라.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럴 것 아니냐. 근데 그 용기를 좀 우리가 갖자는 거지.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을 택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배낭을 메고 다닐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에다 배낭을 싣고 세계를 다니면 광대무변한 세계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아마 새로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누가 아는 사람들이나 스님처럼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배워가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뭐 그런 스님들이 계시고, 그런 또 제가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또 정보를 제공해 주실 뭐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모래바닥에 오토바이를 쳐박아 버려가지고 이게 갈빗대가 욱신욱신 거리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러려면 첫째, 면허증, 소형 2종 면허증을 일단 따가지고 예. 시골에서라도 스쿠터라도 좀 이렇게 타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한 다음에 호주에 와가지고 딱 한 달만 여기 와가지고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그 다음에 그룹 투어, 오토바이 타는 매너, 그 다음에 사람들 뭐 만나서 캠핑하고, 얘기하는 거, 예, 예. 캠핑하고, 보따리 싸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요리 해먹는 거, 그 다음에 서바이벌, 이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가느냐. 그러면서 호주의 아름다운 문화도 배우고, 캥거루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낙타도 좀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주 원주민들 사는 상태도 좀 보고, 이러면서 좀 배워가지고 이제는 뭐 유라시아라든가 팬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남미 뭐 등등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좀 다니면은, 야, 이게 선방에 앉아서 조는 것보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깨어있는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 좀 보람이 있고 뭔가 에너지가 확 넘쳐서 이 뭔가라도 할 수 있는 늙음하게 그런 좀 그 전환되는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오토바이에 위험하다고만 자꾸 그러는데 이걸 잘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나 기술을 잘 배워야죠. 배우면 예, 예. 얼마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불교도 전하고 또 마음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수행했던 것과 실제 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방에서 이렇게 다녔던 것하고 어떤 비교가 되느냐. 내 얘기란 이미 내가 사막에서 조난당하고 보니까 날은 뜨겁고 모리때 파리때 드실거리는데 물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또 먹혀. 탈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바람이 새더라고 이 얘기하는데, 구조 안 오면 바로 이틀 있다 죽어버리는 거지 뭐. 이게 탈수돼가지고 어디 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연락 올 때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 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토바이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등등 이 지혜를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도 앉아서만 남의 얘기 듣고 시부른 걸 것이 아니고 실제 다니면서 경험된 이 얘기를
또 감동적으로 그 얘기를 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내가 글은 못 쓰니까 책은 못 써도 마음속에 간직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그런 그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도 그런 경험을 했구나. 예? 과거에 농사지면서 선농일치라고, 농사지면서 선과 무엇이 또 뭐 다선일체라고 해서 뭐 차 마시는 것이 무슨 선하고 뭐 개지랄 다 들면서 헛소리 다 했어. 근데 실제 그게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뭐 졸기는 어디를 졸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모험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세계로 가자고 그런 슬로건을 내서 좀 환경운동과 또 이 평화의 길, 남북이 분단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더 좀 발전된 인생을 좀 보내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평화의 길은 간다. 근데 그런 거죠. 스님도 이제 20여 년 전에 그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서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이제 오토바이를 또 타시게 돼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연습을 조금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육지로 건너가서 열흘 동안 5,000km가 넘게 또 여행을 하면서 실제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또 체험을 해보시고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이제 호주까지 와서 호주의 아웃백이라는 아주 그 비포장도로 험한 환경에서 지금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오토바이 여행도 익숙해지셨고 오토바이 타는 라이딩 스킬도 이제 몸에 익으셨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또 팀을 갖춰서 이 같이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시면 팀을 갖춰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펜 아메리카라고 알래스카에서부터 우슈아이까지 이렇게 남북 아메리카를 쭉 종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보통 관광객들은 이 동해안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 동해안과 서해안을 이렇게 어라운드 하는 이런 약간 조금 더 모험스러운 이런 코스도 있고 또 그런 걸 하면서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적 관점에서 또 자기 수행의 관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하여간 시도 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제가 불자로서 스님을 모시고 스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아주 흉어물 없이 이렇게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스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승가라든가 한국 불교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또 제가 불자 입장에서 보는 승가나 또 스님상 또 스님의 입장에서 보는 제가 불자나 이런 한국 불교의 문제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서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스님들 뿐만이 아니고 뜻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여행을 한 제가 불자들 중에 혹시 스님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이런 기회를 갖고 싶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대여설명만 스님께 아니 연락을 대여설명만 드리면, 이제 좀 모집이 되고 예, 그래서 호주에 일단 와가지고 한 20일이라도 예,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좀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좀 한 다음에 일단 유라시아를 한 4개월 정도를 예. 좀 여행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호주에서 한 달 정도 그 모래길을 달리는 뭐 이걸 훈련을 좀 해가지고 심슨 사막, 심슨 사막을 횡단하는 아이고, 그뭐 대단하죠. 그런 것도 좀 한번 프로젝트도 해봤으면 있고, 좋겠다. 나이 그럼- 먹고 이게 가만히 멍청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살아있는 우리 심장의 박동수를 좀 확장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이 심슨 사막을 지금 가고 한국에서도 수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그룹으로 와가지고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심슨 사막을
한번 한 번씩이라도 다녀간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거보다는 호주 현지에 와서 정말로 모래가 어떤지를 경험을 하고 우리 힘으로 전문가한테 훈련도 받고. 우리 힘으로 네. 실제 심슨 사막을 한 이틀 정도라도 중간에 캠핑 한번 하고 건너면서 사고 없이 이렇게 좀 해내면은 좀 새로운 좀 그렇죠. 시각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스님이, 생각을 해요. 예, 호주 여행을 쭉 하면서 전 과정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천불난다 TV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나 이런 게 관심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 제주 남선사에 연락을 드려서 스님이랑 통화를 하고. 아니요, 벌써 몇 명이 지금 연락이 돼가지고 오토바이 그렇게 타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발점으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가면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어디냐 쿠퍼패디의 그 그렉이라는 사람도 네. 보석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오만이 반매움이라고 네. 문신을 여기 새겨가지고 자기는 이 불자다. 네. 그러면서 얼마 안 됐지만 티베트 불교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공부 좀 이렇게 하고 불교를 더 좀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좀 색다르고 네. 좀 우리가 이 한국 불교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는 이 세계 지향적으로 뭔가 우리가 남의 종교 이슬람이라든가 캐톨릭 국가라든가 기독교 국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보고 네. 그 사람들 정신세계도 좀 알고 우리는 우리 정신세계를 좀 알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잘 이렇게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상대도 우리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인데 지혜롭게 우리가 좀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선방이나 뭐 국제 명상센터 이런 것만 계속 지어대지 말고 세계로 좀 뻗어나가서 뭔가를 알아야 뭐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러지.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외국인 승려들하고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두 마디 하게 되면은 그 벽을 못 넘어간다니까. 서로 이 문화라든가 이것이 언어 이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언뜻 생각이 난 건데 그 오토바이 타고 지금 앞으로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외국 스님도 뜻을 같이 하면 동참을 해서 그런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남방 쪽에서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처럼 널리 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뭐 고려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예. 저희들이 가면서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면 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지역적으로 어느 동참하고. 구간까지 그렇죠, 구간까지 그렇죠.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이번에도 여기 레비가 예. 그 집에서 이틀 동안 잤는데 자기가 여기 그렇죠. 고속도로 입구까지 주유소까지 안내한다고 바라바라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안내도 해주고 그런 또 우정이 있잖아요. 그럼 좀 색다른 경험이죠. 예, 그래서 서로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교류하는 거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호주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약 한 10,000km 정도 이제 이렇게 타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점잖게 오토바이 탈 수도 있고 또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많은 이 동호인들하고 함께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또 철학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오토바이 동호회에 있는 분들이 교수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시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인문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앞으로 21세기에 한국은 어떻게 하고 한국 불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등등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평화의 길도 잘 되시고 또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잘 돼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토바이 평화의 길 순례는 네. 세계적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